최고다 오션에서 만나볼 주제는요? 가짜 사나이 울리는 육해공 강철 부대 모음집입니다. 하필 만나도 얘네를 만나냐. 악당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마라맛 액션이 터진다. 팡!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뇌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구민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주제, 민호 씨가 좋아할 만한 주제 아닙니까? 또 제가 또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또 사격을 또 만발을 싸가지고 또 이제 포상휴가를 나가서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떼는 그렇게 빠져있지 말고 그래서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만나볼 주제는요? 가짜 사나이 울리는 육해공 강철 부대 모음집입니다. 요즘 흥미로운 군대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군대 이야기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정의 무대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보고플 때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잘한다. 이렇게 강철 부대의 활약이 돋보이는 영화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저처럼 우정의 무대가 생각나는 연령대는 이 영화가 강추입니다. 익스펜더블. 백전노장들의 포스가 대단한 영화죠. 8, 90년대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실베스터 스탈론, 아놀드 슈왈제네거, 브루스 윌리스가 한 영화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여기에 제이슨 스타뎀과 이언걸까지 최종의 특수부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Drop your guns! That chance. Yeah, that'll happen. Last chance. Let the hostages go, or you're out of there. Get out! 중년 탑 배우들의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 조합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배우들에게 나올 수 있는 위트 있는 대사들도 있었는데요. What's my oldest worst friend doing here? Both your names came to the top of the list. Is that a problem? Yeah, should have shot him when I had a chance. 실베스터 스텔론이 연기한 바니로스의 라이벌로 짧게 출연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임무를 마다하면서 바니로스에게 일을 넘기는데 그때 하는 대사가 네가 좀 정글 체질이잖아 맞아요. 하면서 람보에 출연했었던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I'm busy anyway, so give this job to my friend here. He loves playing in the jungle, right? Right. That's right. Been telling you the law. Out here, it's me. Don't push it. 미스터 처치 역을 맡은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 왜 마다하는 거지? 라고 묻자 실베스터 스텔론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나 봐 라고 받아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볼 수 있겠죠. What's his fucking problem? He wants to be president.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액션이 이끌어가는 영화입니다. 무조건 때려 부수는 식의 액션. 8, 90년대에 우리가 봤던 그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 액션을 보여줘요. 네, 맞아요. 익스펜더블은 20, 30대 액션보다 확실히 노련하고요. 여유가 넘쳐요. Go get it. 이게 연륜에서 나온 액션이라는 건가? 긴장도 안 하고 뭔가 통쾌하게, 편하게 악당을 격파하는 모습을 나도 편하게 볼 수가 있어. 실베스터 스텔론인데 당연히 이기겠지 하면서 걱정이 안 되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도대체 저 악당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 명만 나와도 어떻게 당할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때로 나와. 와, 이건 전생에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정도의 악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 만나도 얘네를 만나냐. 맞아요. Bad Shakespeare. 개봉 당시 주연 배우들 나이를 다 합치면 무려 280살이라는 거. 그 와중에 배우 제임스 스타뎀이 맡은 리 크리스마스가 이 영화를 젊게 만드는 역할로 톡톡히 활약을 하는데요. 이 부대원으로 영화 초반에, 그러니까 초중반에 총을 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앞에서 이제 올라와서 총을 막 쏘거든요. 근데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람보야.
이 장면에서부터 관객들의 기선제압을 그냥 딱 당하는 거죠. 이 액션 스케일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이슨 스타뎀이 어디에 가서 이제 그 젊은 피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끼니까 이제 시원하게 벗겨진 이제 그쵸. 젊은 피죠. 여기서는 아마 코코아 심부름 했을 거예요. 커피 심부름하고, 아이 형님들. 이러면서. 선배님! 네, 그렇죠. 익스펜더블이 독전 노장들로 무장을 했다면 이번 부대는 요원을 뽑는 기준이 비주얼 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는 무려 3명의 얼굴 천재 북한 요원이 등장을 합니다. 김수현, 박기웅, 이현우. 이 주연의 영화인데요.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북한의 최강 5446 부대 요원들이 난파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내 난파 임무는 달동네 바보 백수 역할. 그런데 그 임무들이 달동네 바보, 락커로 위장하라는 거의 다음의 짓이야. 락커 지망생, 꼬마가 떨거니. 고등학생 신분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상당히 재밌는 설정이죠. 여기에 동네 바보 동구 신분인 극중 류한의 행동 강령은 정말 웃긴데요. 사람들 앞에서 하루 3번 넘어지기, 어떠한 콧물 자국 만들기, 성공시킨다. 콧물 자국 완성. 6개월에 한 번은 우리 길거리에서 대변 보기입니다.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원들한테는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미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노상 대변은 어쩔 겁니까? 아니 심지어 철푸덕 앉잖아요, 맞아. 거기에. 박기웅 배우가 연기한 로커 지망생 해랑은요,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서 로커가 되어라! 이런 미션을 줍니다. 하지만 오디션에 보는 족족 떨어지죠. 그래, 손가락에 피나도록 연습하면 되겠지? 내는 남조선 아새끼들에게 진정한 인민의 락을 보여주어서! 덕분에 당시 기타를 칠 줄 몰랐던 박기웅 씨가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 후에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화 속 특수요원 미션만이 아니라 북한 사투리나 액션 등 캐릭터에 따라 실제 배우들에게 주어진 미션 수행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북한 5446 부대 요원 중에 한 명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 북한 요원과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기웅 씨. 네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니 굉장히 민망스럽고 감사드리고 굉장히 아닙니다.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하고 있는 고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연예인이랑 처음 통화를 하는 거여서 너무 떨리네요. 아닙니다. 남자랑 통화하는데 이렇게 떨리다니.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저요? 저 손톱 깎다가. 제가 이분을 이렇게 인간적이어서 너무 좋아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영화 썰을 풀고 있는데요. 영화 소개 당시에 드라마 각시탈로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이 섭외가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던 중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많은 드라마, 영화들 중에 이 캐스팅에 응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말씀 방금 기자님께서 해주신 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핫했잖아요. 많이 핫했죠. 이 무슨 겸손입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로 데뷔를 먼저 했었고 맞아요. 웹툰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워낙에 팬이었는데 이미 보셨었구나. 네네네.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 예, 실제로 군대를 가야 됐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영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리에랑 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말을 이제 연습을 하셨을 텐데 정말 연기를 완벽하게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그 북한 말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완벽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부끄럽고요. 제가 언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외국어 영역, 언어 영역은 항상 1등급이었어요. 오. 나보다 낫다. 북한 사투리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로얄 패밀리다 보니까 네. 네. 너도 내가 낙하산인 거 알고 있었구나?
야, 심심해서 임무 좀 달랬더니 주더라. 야, 어차피 인생 한 번 가는 거 싸우고 이기고 올라서고 그래서 역사가 돼야지. 극 중에서 예, 저는 맞아요. 평양말을 배워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영화를 찍으실 당시에 기타를 칠 줄 모르셨다가 이 영화를 위해서 기타를 따로 배우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요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네. 기타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배우가 되셨어요. 진짜요? 권수현 씨라고 지금 이제 또 훌륭한 배우가 되셔서 어. 예, 그때 당시에 기타는 뭐 엄청나게 잘 칠 필요가 없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 계속 이제 오디션에서 떨어져야 하는 역할이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기타를 잘 치는데 못 치는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못 치는데 정말 못 치면서 연기를 하면 연기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훈련을 좀 거기에 나오는 실력보다는 좀 더 높게 제가 준비를 하고 싶어서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맡으셨던 역할에 이 액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뭔가 김수현 씨나 이현우 씨는 굉장히 좀 스탠다드하고 기존에 저희가 봐왔던 이질감이 들거나 뭐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기본적인 캐릭터의 성격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이죽거리는 어떤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뭐 벽돌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 네네. 그런 류의 어떤 소품들을 사용하는 거를 짜주셨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김수현 씨하고 제 액션의 두 캐릭터 간에 조금 차이점이 보여지는 액션 시퀀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화가 데뷔 6개월 만에 작품 완판 소식도 들었어요. 제가 전시회장에서도 직접 갔는데 그림이 제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기도 하거든요. 화가로서도 멋진 도약을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 행보가 궁금합니다. 특별히 제가 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건강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하고 열심히 그림 그리겠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톱 깎고 있었다는. 통화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팬이에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팬이 많이 없거든요. 무슨 아닙니다.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웅 씨가 인성이요. 진짜 좋아요. 남자한테 이렇게 떨릴 줄이야. 이번 역시 잘생긴 북한 특수요원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 용의자인데요. 공유하면 커피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화면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야말로 로코킹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로코의 로자도 안 보이는 아주 상남자 역할입니다. 각 특수부대 중에서 최정예 요원들만 이곳으로 보내지는데 그들 내부에서도 지옥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 사람이 우리의 타깃 지동철이다. 애초에 지동철이라는 인물은 교수형의 처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몇 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을 거니까 고문을 받은 듯한 몸을 만들어달라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몸이 이제 고문을 당한 몸이었군요. 나도 좀 고문 좀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몸인데.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유 씨가 대사가 좀 적어요. 그런 대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원수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심정. 정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이런 감정들을 연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요. 대사보다는 눈빛 연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원신영 감독이 영화 도가니 속 공유의 여러 가지 눈빛을 보고 용의자의 딱 이 사람이다 하면서 캐스팅을 했다고 해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손 놔버리면 나 소리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이 영화는 그러니까 공유 씨가 거의 눈과 근육으로 연기를 한 영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뇌리에 박힌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영화 조폭마누라, 오비딕, 봉우동 전투, 탐정 리턴즈 등 수많은 영화 속 무술을 담당하면서 한국 무술계의 마스터라고 불리는 무술 감독이자 액션 스타 바로 원진 씨인데요. 그 영화 중반부에 막 독침을 가지고 지동철과 청량리역에서 막 싸우는 엄청난 실력의 북한 요원 SA1이 나오는데요.
원진 무술 감독의 경우 90년대에는 무술 르네상스를 일으킨 홍콩으로 건너가 홍콩 영화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배우 원진의 액션은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큰 동작의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데 딱 이게 홍콩 스타일의 액션이죠. 그래서 용의자의 이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엔 홍콩 스타일 액션을 좋아했던 관객들에게는 향수가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특수요원 역할로 이 배우 공유 씨가 액션 배우로 거듭이 나기도 했습니다. 80m 내부에서도 암벽을 지옥으로 타거나 불리는 곳이다. 한강에서 떨어지는 장면 굉장히 놀랍잖아요. 근데 이거를 12번이나 반복을 한 장면이라고 해요. 사실 대역을 쓰지 않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나리오 지문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는 얼굴 이렇게 딱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대역을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와이어를 달고 12번이나 뛰어내려서 살린 장면이에요. 자, 이쯤 되니까 다음엔 어떤 멋있는 요원이 나올지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철 부대 하면 이 단어 아닙니까? 스파르타! 300이면 뭐 이제 끝났죠? 네. This is where we fight! This is where they die! And these shields, boys!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 서양 고대 전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00만 대군을 상대로 스파르타 300명의 전사가 전투를 벌인 건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이게 카리스마고 이게 기백이고 이게 기세라는 거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장면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하나로 화살비가 쏟아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300명의 전사들이 방패로 탁 맞는데 방패 안에서 You had to say it! What? Fight in the shade? 생각대로 됐다 이렇게 하면서 웃어요. 와 정말 소름이 쫙 돋는 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가 있지? 민호 씨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오늘도 무사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저런 데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질 않고 제 몸을 보세요. 그 300명을 껴주겠냐고. 애초에 그럴 일이 없다. 오늘도 무사히. One wild night. 명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 사실 이 영화를 감독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원래는 광고와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 순간의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시각적으로 연출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특히나 스피디한 장면에서 들어가는 슬로우 모션 연출을 엄청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300에서 슬로우 모션이었다가 순식간에 빨리 감아버리고 다시 타격 직전의 순간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가는 속도 완급 조절 액션 연출이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스파르타에 300전사들이 있다면 우리 고구려에는 20만 당나라 대군에 맞선 최공 5,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안시성 전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안시성인데요. 우리나라 사극 중 가장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이 견고해서 함락하기 힘드니까 20만 대군으로 성 높이의 산을 쌓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기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치 영화에서도 나올 것 같은 실제 역사가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로 다시 재탄생한 것이죠. 고구려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영화 속의 양만춘이 안시성 성주의 실제 이름인지는 잘 모른대요. 근데 100건이 넘는 서적을 참고해서 고증에 힘을 썼다고는 합니다. 강철 부대라고 남자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드디어 나옵니다. 이 영화에 여군 부대가 나오는데요. 배우 설현이 연기한 백화가 이끄는 백화 부대가 나오는데 아무리 요새 뭐 퓨전 판타지 사극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 판타지가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한 비석의 일부이긴 하지만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때 활약한 연수영이라는 여장군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연개소문의 여동생 연수영을 말하는 거고요. 중국 경극 내용 중에서도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 연수영이 고구려의 여자 부대를 이끌고 당태종의 군대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독은 그러한 부분에서 착안하여 설현이 연기한 백화가 이끄는 고구려 여성 부대를 작품에 표현한 것이죠. 걱정 마. 성주를 믿어. 이 영화에서 굳이 판타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여장수가 무려 설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철 부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강철로 만든 로봇 전사들. 맞습니다. 영화 퍼시픽 림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 로봇과 괴수의 대결을 만화가 아닌 실사 영화로 잘 표현해낸 작품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에반게리온 그리고 고질라가 떠오르는데요.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서양에서도 거대 로봇이 있어야 한다, 이런 영화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해요. 사실 거대 로봇을 움직일 정도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이라면 굳이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해도 되는데 여기 예고에는 이제 사람이 2명이나 타서 조종을 하죠. 사실 이게 로봇물의 이제 로망 같은 거거든요. 기술을 쓰기 전에 굳이 필살기 이름을 복명복창합니다. 로켓 펀치! 하면 로켓 펀치! 하고. 이 영화는요, 정말 로봇 전투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카이주가 거의 이제 다 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날개가 훅 달리더니 로봇을 붙잡아서 하늘 위로 막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Altitude actuation. Off balance. 심해에서 로봇이 싸우는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카이주와 이 로봇이 정말 거대하게 이 덩치가 큰 이 존재들이 싸우는데 기존 육지에서 싸우는 로봇 영화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기본 콜라 맛있어요. 오늘의 최고다 오션 가짜 사나이 울리는 육해공 강철 부대를 주제로 아주 막강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작정하고 찍은 마초 부대 마라맛 액션이 터진다.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Give them nothing, but take from them everything!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 I can't shake it.